K리그 9라운드 울산과 전북, 전북과 울산, K리그를 대표하는 두 팀의 선두를 위한 싸움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6시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올 시즌 첫 번째 현대가 더비의 프리뷰와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진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순위를 보시면 전북은 7승 1패로 승점 21점, 울산은 6승 2무로 승점 20점으로 시즌 초반부터 전북과 울산이 확실하게 2강 선두권을 구축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번 맞대결에서 울산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울산은 5주 만에 선두를 탈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은 올 시즌 홈에서 2승 1무, 전북은 원정에서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4연승, 상승세인 분위기에서 서로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양 팀 모두 단 4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리그 최소 실점으로 경기당 0.5의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와 올림픽 대표팀 송범근 골키퍼의 맞대결도 매우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리그 최고 득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보다 6골 더 많은 19골로 현재 리그 내 가장 화끈한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럼 홈팀 울산의 최근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은 지난주 토요일 4연패 중인 서울 원정을 떠나서 경기 초반부터 득점 없는 팽팽한 공방을 펼쳤는데요. 주세종 선수의 경고 누적 퇴장으로 인해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수적 우위를 선점한 울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주호 선수의 크로스를 비언 존슨 선수가 헤더 득점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신진호 선수의 원터치 롱패스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90분 코너킥 혼전 상황, 주니오 선수가 6야드 박스에서 루즈볼을 놓치지 않고 4경기 연속골로 울산이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분석은 성사와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주전 공격수 주니오 선수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현재 4경기 연속골로 이번 주말 5경기 연속 득점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체 자원인 비온 존슨 선수도 2경기 연속골로 K리그에서 서서히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도훈 감독은 보통 주니오 선수를 주전으로 내세우고 후반전에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 비온 존슨까지 투입하면서 더 적극적인 제공권 싸움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제공권 싸움을 어떻게 유도하냐? 간단하게는 크로스를 통해서인데요. 지난 주말 서울과의 경기에서도 측면 윙백 김태환 선수와 박주호 선수의 오버래핑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측면 혹은 얼리 크로스를 끊임없이 시도해 제공권 싸움을 유도하고 결국 박주호 선수의 크로스를 비온 존슨 선수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에 성공했습니다. 잠깐 크로스의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크로스의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크로스를 득점으로 연결한 동료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인성 선수의 움직임이 다른 공간과 기회를 추가적으로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경기 선발 출전 중인 왼쪽 윙어 김인성 선수는 2골 2도움으로 주니어 선수 다음으로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면 항상 파포스트, 먼쪽 포스트로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정말 쏜살같이 침투해 슈팅까지 연결하는 장면도 올 시즌 많이 나왔습니다. 울산 측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부상 후 3경기 연속 결장한 이청용 선수가 전북전에는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울산 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청용 선수는 포항전 멀티골 2골을 득점했고요. 김태환 선수도 올 시즌 2개의 도움으로 오버래핑은 물론 중앙으로 연결하는 날카로운 땅볼 패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 이청용 선수와 김태환 선수 모두 상대의 압박이 약해지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거침없는 돌파를 시도하는 공격적인 성향까지 울산의 오른쪽 공격 전개가 전북 입장에서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5경기 연속골에 도전하는 주니오 선수,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인 김인성 선수와 이청용 선수의 복귀까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디펜딩 챔피언 전북의 최근 경기부터 예상 포메이션과 분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북은 지난주 일요일 승격팀 광주를 홈으로 불렀는데요. 광주는 3연승 좋은 분위기로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전북은 손준호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이진영 골키퍼의 핑거팁 세이브에 걸리고 골대에 맞는 장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광주의 탄탄한 수비에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측면 돌파 후 낮은 크로스로 이어지는 광주의 빠른 역습을 쉽게 저지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후반전에는 중앙 스루 패스와 필리페 선수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을 너무 쉽게 허용하면서 치명적인 실점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이기는 팀이 강팀이다. 수많은 공격 끝에 86분 김진수 선수의 슈팅과 이주용 선수의 슈팅이 모두 굴절된 혼전 상황에서 한교원 선수가 결국 득점에 성공해서 전북이 8라운드에서도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전북 역시 성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북은 우선 주장 이동국 선수가 최근 코치 수업으로 인해서 2경기 연속 결장했는데요. 올 시즌 4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이동국 선수가 이번 주말부터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격 포인트는 한교원 선수가 가장 많이 기록했는데요. 최근 포항전 동점골과 광주전 결승골까지 아주 중요한 득점들을 2경기 연속 뽑아내면서 3골 3도움으로 시즌 초반 전북의 핵심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교원 선수가 팀에 가져다주는 여러 장점 중에서도 와이드 타겟맨의 능력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팀들의 윙백 선수들은 비교적 센터백처럼 키가 중요시되는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교원 선수는 윙백들을 상대로 측면 제공권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시즌 한교원 선수가 기록한 3개의 도움 중 2개의 도움은 헤딩 패스로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전에서 손준호 선수의 기습적인 반대편 스위칭을 헤더로 이동국 선수에게 연결하면서 도움을 기록했었고요. 2라운드 부산전에서도 어려운 백헤딩으로 벨트비크 선수의 시즌 첫 득점을 어시스트한 기억이 있습니다. 손준호 선수는 지난 시즌 2선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번 시즌부터 신영민 선수의 빈자리로 원홀딩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광주와의 경기에서는 조금은 불안했지만 4백에서 오버래핑이나 돌파를 허용한 빈자리로 들어가는 수비 커버링도 굉장히 좋고 전진 수비 후 커팅, 그리고 측면 윙백들과 협동 압박 등 원홀딩 역할에 적응을 훌륭하게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의 왼쪽 세트피스 전담 키커로 나서면서 코너킥과 프리킥에서도 한 차례씩 도움을 기록한 바 있고요. 포항전 김민혁 선수의 결승골을 백헤딩으로 어시스트하면서 이번 시즌 총 3개의 도움으로 공격에서도 아주 톡톡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영민 선수가 다시 전북으로 재영입이 됐는데요. 남은 시즌 모라이스 감독의 손준호 선수 활용법이 바뀔지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이 K리그에서 강팀으로 자리 잡은 지 이제 꽤 됐는데요. 리그에서는 최근 3년 연속 우승으로 3핏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북을 상대하는 팀들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낮은 수비 라인으로 전북의 빌드업을 압박하는 시점도 더 낮추면서 신중하고 수비적인 게임 플랜으로 전북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시즌 전북이 거둔 7번의 승리 중 5경기가 단 한 골차 승리였습니다. 전북은 더 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공격 전개를 펼치는데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요. 점유율과 슈팅 숫자는 상대방보다 높게 가져가지만 기회가 왔을 때 조금은 급한 마음으로 슈팅 0점이 잡히지 않으면서 기회를 놓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전북이 승리를 거두지 못할 시에 핑계가 되거나 하진 않지만 우선 최근에는 승점 3점을 꾸준히 챙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추가될 선수들과 2년차로 접어든 모라이스 감독이 이러한 상황들을 인지하고 어떻게 팀을 이끌어 나갈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한교원 선수와 손준호 선수가 올 시즌 좋은 경기력으로 전북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동국 선수도 이제 복귀한다는 전북의 최근 근황과 성사의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K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더비, 치열한 더비답게 역대 전적마저 아주 살벌해 보입니다. 36승 26무 35패로 울산이 단 1승 앞서 있는데요. 2017 시즌부터는 전북이 6승 4무 2패로 앞서 성사가 얘기했듯 전북이 리그에서 강팀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대급 우승 경쟁이 펼쳐진 지난 시즌에는 두 팀이 1승 2무 1패로 승점 5점씩 정확하게 나눠 가졌는데요. 지난 시즌 K리그 MVP 김보경 선수가 새롭게 둥지를 옮긴 전북에서 친정팀을 상대로 시즌 첫 공격 포인트에 성공할지도 경기를 보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 K리그 첫 번째 현대가 맞대결은 단순한 순위 싸움을 넘어서 모기업들 간의 자존심 대결 역시 중요할 만큼 치열한 혈투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리그 1위 전북과 2위 울산의 최근 경기력, 분석, 역대 전적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성사의 종합적인 생각을 들어보시죠. 홈팀 울산 김도훈 감독은 경기 초반에는 비교적 신중한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수비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 역습에 조금은 더 신경 쓰면서 후반전 비온 존슨 투입으로 제공권에서 추가적인 무기를 꺼내고 이동경 선수나 고명진 선수 또는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이근호 선수의 투입으로 경기 양상에 따라 중원에 힘을 보태거나 측면에서 스피드나 경험적인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서 전북은 기회가 보이면 주저하지 않고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는 스타일인데요. 모라이스 감독은 다이렉트한 공격보다는 짧은 원투 패스와 체크인 패스를 중요시하면서 기습적인 스위칭이나 전진 패스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공격 전개를 선호합니다. 전북의 중원은 손준호 선수를 중심으로 이승기 선수와 김보경 선수가 최근 출전하고 있는데요. 쿠니모토 선수도 언제든 선발이나 교체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즐비한 올스타전이라고 봐도 무방한 가운데 울산 측면 윙어의 이청용 선수와 김인성 선수 그리고 전북 측면 윙백의 이용 선수와 김진수 선수들의 국가대표 맞대결도 굉장히 기대가 큰 경기입니다. 선제골, 세트피스, 경기 운영, 교체 모든 것이 중요한 경기에서 치열한 혈투 끝에 이번 경기는 첫 번째 맞대결이니만큼 심심한 맛도 있지만 무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9라운드 타구장 경기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7위 광주와 5위 포항의 경기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시즌 첫 승에 성공한 10위 부산이 4연패 중인 9위 성남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최하위 인천은 11위 서울 원정을 떠나고 5경기 무패 행진 중인 4위 대구와 시즌 첫 연패 중인 6위 강원의 경기는 8시 킥오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오늘 프리뷰한 울산과 전북의 경기가 6시를 시작으로 연승 중인 3위 상주는 수원 원정을 떠나 저녁 7시에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상 프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